박사님이 유튜브도 하시더라고. 한번 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그거 정말. 어쨌든 뭔가 엄청난 개소리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논진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부에서 민법 제915조에 있는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민법의 징계권에 관해서 이전 영상에서 한번 짧게 언급하고 넘어간 적은 있긴 한데 주제가 징계권에 관한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서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징계권 삭제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라는 여론이긴 했었는데 일단 나는 그 법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어찌됐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동학대 같은 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났었잖아. 아동학대 사건이. 근데 그런 아동학대 사건을 우리가 아무리 옳지 않다,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해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과 삭제되는 건 또 사람들의 인식에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 물론 이 법이 삭제된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느냐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모의 징계권 사라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에 대한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정부에서 국무회의 통과를 했고 그리고 여당에서 협조를 해준다면 통과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두고서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내가 법무부 법제 개선위에서 징계권 관련해서도 삭제해라 아니면은 뭐 조항을 바꿔라 뭐 이런 권고를 했다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조항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애들이 이 말로 해서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는 당연해. 애들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걸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이것도 이제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 조항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국가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삭제됨으로써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지표명 정도로 보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이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왜 이제 없어지나 한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말이 점점 길어지니까 네. 내가 최근에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하여 그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시던 그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시는 걸 봤거든? 어쨌든 거기에서 그런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제 부모님들을 지도하시는데 충분히 체벌하지 않고서도 그런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물리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그 아이가 편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리 떨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아닌 폭력으로서 그거를 다스리는 거잖아. 잠시 억압시켜 놓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동안은 우리가 훈육이라고 하면은 나 어렸을 때는 이 뒷자 뒤로 맞는다든지 아니면 효자손으로 맞는다든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훈육 방식이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도 많이 봐왔었잖아. 아동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오은영 박사님이 유튜브도 하시더라고. 한번 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그거 정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의 징계권 사라지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강영우 선생님 이 반려견의 행동교정 같은 걸 또 맡으시잖아? 근데 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내 개 키우는 집에 가면은 신문지가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테이프 붙여져 있는 집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배변 실수한다든지 문다든지 뭐 짖는다든지 그러면 그 신문지로 개 코를 때렸었어. 아니면 이렇게 막 약간 위협하는 무기로 쓴다든지.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 자체를 엄청 변화시키셨잖아. 동물 학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훈육의 정의가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그 행동을 억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인이나 혹은 부모님이 정서적인 교감과 알맞은 행동 교정을 통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리력이 없어도. 그래서 아동학대와 물론 동물학대에 관련된 것도 조금씩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뭔가 엄청난 개소리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논진 그렇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의미 없는 사문화된 조항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 물론 이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건 아니긴 한데 한 번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아엎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니, 어려울 거야. 분명 어려울 거고 비용도 많이 들 거고 당연히 시간도 많이 들 거고 할 텐데 법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기반으로 한 민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87년 체제 헌법을 기반으로 한 민법이잖아? 벌써 몇 년이 지났어? 33년. 횟수로 34년이네. 어쨌든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주제니까 예민한 어. 주제죠.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고치든가 없애든가 하는 게 이렇게 찔끔 바꾸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어쨌든 바뀌는 거니까. 근데 좀 빠른 급진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사회는 너무 더뎌 바뀌는 게.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 빠꾸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나는 이 징계권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예전에 그 SNS에서 본 적이 있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우리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문제였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진짜 세상에 나쁜 개는 없었고 진짜 주인이 나빴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들이 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시청이나 그런 지자체에서도 부모가 될 예정인 혹은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에 대한 훈육 방법이라든지 행동 교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강사 초청해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뭐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아이도 낳았다고 혼자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부모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런 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번 민법 개정안이 적어도 국가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거나 또는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 조항 외에도 지금 현재 사회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좀 없애거나 고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